그 연수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잘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잘 가르치기 위한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때 교재 준비하고 뭐 24시 준비를 하는데 매번 타이핑을 해가면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프린트아웃 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EBS 잉글리시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EBS 잉글리시에서 이교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선생님들이 각 차시별로 그 이교환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실 때 바로 EBS 잉글리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집에 가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종전에는 프린터만 들고 갔었는데 이걸 그 반에 들어가서 보면 수업했던 내용들의 이클립부터 시작해가지고 숙제도 볼 수 있고 다양한 활동들도 볼 수 있고 친구들과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교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뭐 EBS 잉글리시 채널, EBS E 채널에 저희 종사를 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교재와 어떻게 보면 공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죠. 네. 네. 이 채널에서 이래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아, 네. 아니, 농담이고요. 네. 사실 그런 어떤 시청각 교재,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미디어를 통한 그 교육 학습 방법은 정말 여러모로 저는 효과적인 네. 방법이고 그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그동안은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교재를 가지고 수업이 이루어졌던 건가요? 김진호 선생님.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맞춤형학과 수준별 방과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강좌를 설정해 놓고는 있으나 선생님들이 정규 수업 외에 방과후에 맞춰서 수업 교재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반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 외고를 지향하는 그런 지향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상반, 뭐 중반, 하반 이렇게 다양하게 영어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수준별로 교재를 제작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자체적으로 제작이 안 될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서 이제 애들한테 맞추는 그걸 골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혼선이 됐던 교재들을 또 통합을 하고 통합 가운데서 또 단계별로 또 수준별로 나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교과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업무였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저희가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3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어교육의 핵심은 학교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을 그런데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방과후 영어교육 활성화고요. 거기에 핵심 내용이 바로 수준별, 단계별 교재입니다. 그러면 수준별, 단계별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교재를 개발한다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영어 교육이 학교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영어 공부는 따로, 학교 공부는 따로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사교육하는 그런 체제를 하나로 만들어서 학교 교육을 공부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수준별 학습 활동을 방과후 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럼 매우 자연스럽게 집에 가서 EBS 잉글리시 보면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다독이라고 얘기하는 영어 책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완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수준별, 그 다음에 단계별 교재 개발입니다. 이상민 교수님께서 조금 더 그 교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교과서하고 많이 다르다고 보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과후도 공교육이기 때문에 네. 그 정규 수업도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만 다르다고 보시는 것이 지금 여지껏 너무 읽기 그리고 문법에 치중했던 그 교과서에 좀 이걸 빼서 방과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용영어를 실제 사용할 수 있게 좀 더 균형적인 언어 기술을 발달시키자 해서 스피킹이나 라이팅 또 특히 이제 시험 유형이 바뀐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실 교과서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 교사한테는 이게 어떤 뭐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지침,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한테는 내가 뭘 배워야 된다는 내용을 지침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가 있다는 거 아니면 방과후 교재가 있다는 것은 교사한테도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을 줄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이제 시험 유형이 바뀐다라고 하면 여지껏 교과서에서 가르쳤던 유형하고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내용은 같으나 이제 스피킹이 많이 나오니까 이
이 스피킹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어떤 교재나 어떤 스크립트를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막막하실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는 어떤 교재가 될 것이고요. 학생들한테는 충분히 내가 시험을 대비해서도 연습할 수 있고 실제 상황에서 나가서 정말 의사소통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지금 앞으로 운영될 방과후 학교에 대한 기대가 지금 상당히 크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는데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재관 교장 선생님께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 저희 학교는 이제 작년하고 올해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본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인 강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팀티칭으로 이제 운영을 좀 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성과도 좋았는데 문제가 저는 가끔 우리 원어민 강사 불쌍하다 그래요. 저희 학교가 이제 1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거든요. 저희 학교는. 네. 근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재가 다 다르잖아요. 네. 학교가 작으니까 6개 교재를 다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방과후 6개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교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렇죠. 올해부터는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떠한 선발 기준을 통해서 또 위탁 기관은 또 선정을 하셨습니까, 교장 선생님? 제가 위탁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수강료가 일단 올라가기 때문에 고민을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하고 몇 번 망설였는데 한번 일단 방과학교 영어 교육을 위탁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문지를 통해서 가정통신으로 보내서 찬성 여부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찬성률이 거의 80% 가까이 많은 학부모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방과후 학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 소위원회에서 공고문을 다듬어 가지고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하고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다 일주일 동안 공고를 했어요. 했더니 4개 업체가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류 심사인데 방과후 학교 소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서 2개 업체를 골라냈고요. 다음 날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할 예정이고요. 우리 김지경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하고 계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교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사들이 주로 자체 제작하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또 국영수학과 이런 5과목 같은 경우는 정규 수업에도 사용할 수 있는 교재 개발을 자체로 선생님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교재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교과서 위에도 만들어서 수업 시간이라나 또 수업 외의 시간 이렇게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이나 이런 데 사용하고 방과후 역시도 선생님들이 또 자체 이렇게 교재를 제작하는 그런 위주로 저희 학교는 주로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교육 시장에 있는 교재를 사용할 때는 학교 운영위를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오히려 자체 제작해서 자기 학생을 보고 학생 수준을 파악해서 자체 제작을 훨씬 더 좋아하는 편에서 저희들은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학교에 선택권을 주고 학교 재량에 따라서 이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지만 한편으로는 좀 어떤 통합된 시스템이 없다라는 느낌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교사 수급이라든가 물론 교재도 앞서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제 교사 수급 방법에 있어서도 우수한 교사의 확보는 정말 그 교육의 성패를 가늠하는 그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교과부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 이번에 구상하고 있는 방과후 영어교육 활성화가 바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면 이제 방과후 영어 교육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제공을 해줘야지 아이들이 학교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머무는 경우에도 그냥 단순한 몇 가지의 목표 때문에 필요해서 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학교가 영어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재를 개발해서 공급을 해줘. 그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어떻게 선생님들을 양성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그럼 우선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우리 현재 영어 선생님들 가장 우수한 분들이죠. 매우 높은 시험을 통과해갖고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모셨던 영어야 전문 강사 선생님들, 원어민 보조교사 선생님들인데 이분들은 정규 수업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념해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과후 학교의 기본 모형을 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수요에 맞게 외부 강사 선생님들을 모시는 게 바로 민간 참여의 활성화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의 그 사교육을 학교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네. 학교의 영어 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외부 강사 선생님들의 참여를 활성화해 주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들어왔을 때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게 교재하고 이제 연수 프로그램의 제공입니다.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민간 부분이 참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